석탄 산업의 배후로 철도 전성기를 누렸던 제천시가 수도권과의 철도 연결을 추진합니다.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 여부가 관건입니다. 김영환 지사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논란이 된 건설사가 시청사 시공을 맡은 데 대해 청주시가 적법하게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도심에서도 늘고 있는 빈집이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개조해서 싼 값에 빌려주거나 주민 공용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과거 중앙선과 태백선, 충북선 열차가 다니며 강원도 석탄 산업의 배후로 전성기를 누렸던 제천시가 수도권과의 철도 연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까지 연결될 예정인 GTX D 노선과 또 양평까지 오는 경의 중앙선을 연장해 제천까지 연결하자는 것인데요. 올해 발표될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지가 관건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제천시청에서 열린 타당성 조사 영역 착수 보고에 시장과 시의장을 비롯해 제천시의 주요 국과장 등이 참석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규모로만 보면 1년 동안 사업비 2억 5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제천과 충북 철도교통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이른바 GTX와 경의 중앙선 전철을 충북까지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GTX D 노선은 지난달 경기 김포시 장기에서 부천 구간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고 장차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의 수서를 거쳐 강원도 원주까지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계획은 경기도 문산에서 양평까지 오가는 경의 중앙선 전철을 제천까지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현실화되면 제천은 서울 강남 지역과 경기 남부와 북부 모두 철도로 연결되는 신기원을 이루게 됩니다. 수도권의 배후 도시로서 또 교통망이 확대되면 중부 내륙권의 철도 교통의 중심을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갈 길은 멉니다. 가장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최대 과제입니다. 내년부터 오는 2035년까지 철도 사업을 총망라할 계획은 올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대선 공약과 지자체 건의 등이 맞물리며 GTX D 노선과 경의 중앙선의 강원도 원주 연장은 힘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이 외에도 일반 열차와 고속열차의 높이가 달라 제천역에 새로운 승강장을 만들어야 하고 일부 구간의 선로 용량 확보가 어려운 점 등 과제는 산적합니다. 추진 방식 역시 국가재정 사업으로 할지 원인자인 지자체가 부담할지도 고민할 대목입니다. 제천시와 충북 그리고 국토부라든지 공단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저희가 보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모색하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거 철도 중심지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제천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산적한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미래를 향한 고민과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김영환 지사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논란이 된 건설사가 시청사 시공을 맡은 데 대해 청주시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시청사 건립 시공사 선정은 조달청이 전 과정을 주관해 외부의 개입은 불가능했다며 불법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의혹만으로 이미 체결된 계약을 부정하는 것은 사업 지연과 시민 불편만 초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입찰 과정의 의혹을 수사할 것을, 또 같은 당 김성택 청주시 의원은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사업 추진을 보류할 것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늘어나는 빈집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빈집을 개조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주거나 또는 주민 텃밭 같은 주민 공용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사람이 언제 떠났는지 모를 낡은 집. 굳게 닫힌 대문 옆으로 담장이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고 집마당에는 자풀만 무성합니다. 집 주변으로는 온갖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 20년 넘었죠. 저 흉가죠. 옛날에는 애들도 저거 담배 피우고 막 냄새도 나지.
저거 쓰레기 자꾸 갖다 방치시켜 놓지. 이런 빈집이 작은 공원으로 변했습니다. 인근 어린이집 원아들이 인솔 교사와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친구들이랑 놀아서 좋아요. 꽃과 나무가 있어서 좋아요. 청주시가 낡은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과 함께 조성한 주민 쉼터입니다.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고 마땅히 놀 만한 공간도 없었는데 애들이랑 와서 놀 수 있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요. 예비 귀농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시거처. 이 집 역시 수년간 방치됐던 빈집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깨끗하게 고친 덕에 새 집처럼 바뀌었습니다. 오랜 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이 새롭게 탈바꿈하면서 지역 주민도 반기고 있습니다.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젊은 분들이 오셔서 활기를 좀 주고 또 그분들이 또 재능 기부라든가 또 마을 사람들 또 어르신들 잘 모시고 이렇게 하니까. 전국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집은 모두 13만 4천여 채. 충북에만 5천 채가 넘습니다. 그런데 빈집 정비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빈집을 철거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환하는 방식으로는 집주인 동의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일환으로 아예 빈집을 사들인 뒤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철거만 했던 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좀 쉴 수 있는 편의 시설의 공간으로 좀 마련을 하는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하지만 빈집 가격이나 정비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안정성 논란이 일었던 청풍교를 제천 관광에 활용하기 위한 보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5월부터 청풍교에 19억 원을 들여 바닥판과 연석, 신축 이음 등에 대한 보수 포장 공사를 했으며 예비 준공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풍교의 안전 등급이 D등급에서 B등급 이상으로 상향되면 다리 위 정원과 조형물을 설치해 보행교로 개방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는 청풍교가 청풍호반의 동과 설을 이어 제천의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연일 폭염에 열대야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위를 피해 그나마 시원한 저녁 시간을 즐기려는 분들 많으시죠. 인근 충남에서는 홍성군이 노을과 야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 경관 사업을 통해 폭염 맞춤형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기웅 기자입니다. 육지와 바다를 뜨겁게 달구던 해가 서서히 수평선 너머로 집니다. 서해는 황금빛 바다로 변하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더위를 씻어줍니다. 천년 노을로 유명한 천수만의 노을. 천수만을 바라보는 홍성 스카이타워에는 노을과 야경을 한꺼번에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지 1년여 만에 누적 입장객이 25만 명을 돌파했는데 전체의 80% 이상이 외지 관광객들입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가 잘 풀리려고 낙조 시간에 딱 맞게 올라와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근 남당항 해양분수공원은 무더위를 피하려는 나들이객들의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물놀이형 음악분수로 개장 첫 해에만 100만 명이 다녀갔을 정도인데 야간에는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지는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홍주읍성과 여화정, 백월산 등 도심 속 야경도 빛을 발합니다. 더위를 피해 밤에 움직이는 유동인구가 늘면서 주변 상권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관 조성이 아무래도 더위와 이런 매칭이 되다 보니까 좀 활성화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주요 관광지들의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은 야간 경관 사업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역사와 문화, 노을빛 바닷가를 연결한 야간 콘텐츠를 확충해 밤이 있는 홍성, 찾고 싶은 홍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달라지는 관광 추세에 맞춰 야경이 새로운 지역 관광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규입니다.
네, 이 같은 야간 축제는 지역 관광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숙박과 소비 확대로도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각 지자체에서도 야간 축제 발굴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엄지원 기자입니다. 달빛 아래 전통 등간과 오색 분수가 어우러져 여름밤을 시원하게 식힙니다. 조선시대 장터에선 보부상들과 더불어 지역 특산품과 수공예품을 사고 LED로 재현한 선유 줄불놀이가 낭만을 더했던 안동 월영야행. The architecture and the history is very fascinating. 올해 축제에는 폭염과 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다인 28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체험 위주로 콘텐츠를 대거 보강하고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라는 뚜렷한 주제가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다양하게 먹을거리, 볼거리, 또 밤에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안동에는 지금 사계절 축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름 축제 중에 대표가 저희 월령야행, 특히 올해 이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나. 경북은 포항국제불빛축제, 예천 금당야행 등 11개 시군 20건의 야간 축제를 운영 중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야간 관광은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체류 일수를 0.7일 늘리는 효과가 있었고 최근 3년 이내 국내 여행자 중 60% 가까이가 야간 관광을 경험해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머무는 시간이 긴 야간 관광은 소비 기회를 확대해 숙박시설과 식당 등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야간 관광은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고 소비를 증대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북 관광의 핵심 콘텐츠입니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육성하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북도는 풍부한 문화 역사 자원과 자연경관, 도시 야경을 활용해 밤에도 즐길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계속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청주시 연맹회장배 생활체육 클라이밍 대회가 어제 내수 생활체육공원 청주국제스포츠 클라이밍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일반부까지 충북 선수 150여 명이 참여해 17m 높이의 인공암벽을 맨손으로 오르는 리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또 가족과 동호인들도 참여해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다단계 스포츠 역배팅 도박으로 옥천 지역에서 범행을 일삼은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옥천 지역에서 원금 보장과 수익을 약속하며 24명으로부터 약 11억 원을 가로챈 7명을 검거하고 센터장 등 2명은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주변 사람을 모집해 베팅에 참여하게 하거나 고급 경품 추첨권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커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훈군이 올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6억 5천만 원을 확보해 현안 사업에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보훈군은 탐부면 대양리 급경사지 옹벽 설치에 16억 8천만 원을, 생활자원순환센터 옹벽 보강에 7억 3천만 원을 쓰고 보은읍 지방상수도 확대 보급에도 12억 4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보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재난 위험을 줄이고 깨끗한 물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평의 대표 축제인 인삼골 축제가 다음 달 25일부터 나흘 동안 증평읍 보강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인삼골 축제에서는 홍삼 포크 삼겹살 대잔치와 인삼,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인맥 파티,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인삼골 장사 씨름 대회와 군가 경연 대회, 열린 콘서트와 K-팝 국제 청소년 페스티벌도 개최됩니다. 청주중앙공원을 무대로 한 한여름밤 오싹 호러 페스티벌이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